예, 반갑습니다. 예,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예,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조금 설명회가 길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이 조금 여기 이 자리에 온 거는 딱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아닌가요? 서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으시려면 어머니들이 많은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을 때 좀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획을 잡으셔야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학원 오면 이것만 딱딱한 의지에서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아닌가요? 예, 조금 길 테니까요. 조금 좀 참아주시고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하기 전에 저도 좀 길어질 거라 위에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좀 아이들 수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올해 뭔가 상당히 많이 바뀐 건 아시죠? 아직 초보 어머니들이라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올해 뭔가 수능도 바뀌었다고 하고 뭐도 바뀐다고 하고 뭐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좀 기본이 돼야 우리 아이들 좀 학습 계획을 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가 하나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학교에서 바뀐 지점, 세 번째가 고등학교에서의 변화, 다음 네 번째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서도 변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학 좀 잘하자는 건 옆집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 수학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하는데 방향이 엇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 수능이 항상 중요하고요. 다음 다섯 번째가 그러면 저 1, 2, 3, 4번을 기본으로 다섯 번째, 그럼 우린 어떻게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내용을 좀 가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데요. 지금 예비 중1이잖아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2015 개정교육과정 있죠.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중2 학년 있잖아요. 거기는 좀 복잡한데 어머니들은 그냥 깔끔하게 몇 년 개정 과정이요. 2015 개정 과정으로 그냥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에서 그럼 뭐가 변하는가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중3쯤 되면 제일 관심사는 지금도 관심사인걸요. 우리 아이 어느 중학교에 배정될까도 관심이지만 우리 아이 어디 고등학교를 보낼 것인가 관심이 없죠. 대강 이렇게 6학년 어머니들 좀 보시면 생각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대강 영재고 과학고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고교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입시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거 좀 올해 많이 나왔던 거 좀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입시가 변한다? 전기가 후기로 합쳐진다?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전기고는 먼저 뽑는 거고 후기고는 이제 일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변화 시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계
종합계열에 보면 뭐 여기 영재고 있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전기고예요. 그러니까 영재고를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 영재고 씁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불합격하게 되면 후기고를 쓰는데요. 바뀐 지점이 딱 이거예요. 외국어 계열이니까 외고, 다음에 국제 계열이니까 국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내려가는데 자율형 사립고 있죠. 이 동네는 휘문고, 중로고. 그런 세 학교는요 원래 전기에서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로 가는데 이게 일반고 전형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아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이 돼서 고등학교 원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추첨이 되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입생 이제 그래서 선발 시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전기고등학교에서 후기고등학교, 그러니까 후기고등학교 쉽게 생각하면 일반고 있죠. 일반고 배정할 때 같이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후기고등학교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일반고 지원자 있죠. 일반고 지원자는요 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2개를 선택해요. 근데 이 1단계에서 쓰는 거는 V죠. 대상학교가 서울시에 있는 학교 2개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사는 아이들은 강남을 써도 되고요. 저쪽 무슨 강북구 이쪽 사는 애들이 강남구 고등학교를 써도 돼요. 그래서 그 2개를 쓰게 되고요. 다음 2단계 보이시나요? 2단계 보시면요. 일반고를 2개 택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서울 전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냐면요. 거주지 교육청 소속 서류관 2개예요. 그럼 저 교육청, 거주지 교육청이 어디냐? 여기 강남구 사시는 분은요. 강남구랑 서초구가 교육지원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 사시는 분들은 2단계 여기는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학교 2개. 혹시 송파구 사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송파구 사시는 분이 계시면요. 여기 2단계에는 송파구는 교육지원청이 강동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 2단계는 송파구, 강동구에 있는 학교 2개. 그래서 3단계는요. 3단계는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1단계, 2단계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집 근처로 배정되는데 그 배정되는 비율이 1단계에서는 전체 학교 정원의 20%를 뽑아요. 다음에 2단계에서는 40%. 그럼 이제 60이니까 40% 남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에서 추첨이 안 된 애들이 집 근처로 배정되는 비율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한계교, 이 일반고 선택 중에서 한계교는 과학중점학교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고등학교 입시를 보시면 이 동네 과학중점학교가 어디 학교에 있는지 아시나요? 경기고. 이 경기고등학교 과학중점학급은요 배정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1단계 경기고 과학중점 반을 썼으면 2단계도 쓰겠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과학중점학급은 1단계에서 50%를 뽑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 남은 50%를 다 뽑아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과학중점반은요 1단계, 2단계에서 100%를 뽑고,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좀 쓰시죠? 그러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과중반을 나중에 쓰시게 되는 분은 1단계, 2단계 안 되면 거기 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를 정말 우리 아이는 꼭 보내야겠다 싶은 분은요 1단계, 2단계에서 꼭 쓰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요 이 특목고 지원자예요. 이 특목고는 아까 어디라고요? 외고, 국제학교, 자유경사립고 여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학교 중에서 하나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쓰고 일반고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저거 3개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2단 여기에 썼는데 떨어진 아이들은 2단계는 위에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강남구랑 서초고 학교 중에서 2개.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아이, 여기서 추첨 안 된 아이, 여기서 떨어진 아이 묶어서 40%를 뽑는 거예요. 3단계는 배정인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에만 해당되는 확정안이냐면요. 현재 중3 있죠. 현재 중3한테만 확정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부는요. 애초 발표안은 여기 특목고 쓰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를 2단계를 못 쓰게 하고 특목고 썼다 떨어지면 바로 집 근처 강제 배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안은. 근데 자유형사립부에서 행정소송을 냈어요. 교육권 침해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현재 중3 아이들은 1단계 쓰고 2단계에서 2개 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행정소송만 낸 게 아니라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헌법소원에서 교육권 침해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정은요. 현재 중3 아이들만 확정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 기사를 보셔야 되냐면요. 저 헌법소원 낸 결과가요. 내년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안이 받아들여지면요.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거 썼다 떨어지면 강제 배정이에요. 지금 뭔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지금 몇 학년 얘기라고요? 중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도 아직 이제 예비 중1이잖아요? 여유가 많습니다. 아직. 중3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요건요. 내년 6월 달에 신문 기사 보면 나올 거예요. 매우 조그맣게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 자녀를 좀 두신 분도 계신가요? 예, 안 계신가요? 그럼 주변에서 좀 친구분들, 중학교 1학년 자녀분들 있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나요? 좀 어떻다고 하나요?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시나요? 1년에 시험 한 번 봅니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 시간표가 문제입니다. 학교 대체 들고 시간표 보면 1, 2, 3, 4교시 수업해요. 그럼 4교시 끝나면 애들 뭘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 6, 7교시까지 있는 날 있고 5, 6교시 있는 날 있잖아요. 그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표가요. 스포츠, 체육, 동아리 뭐 이런 걸로요. 점심 먹고 난 뒤에는 학교 시간표상에서 수업이 없어요. 다 무슨 상조 활동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차 있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되면요. 누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일 힘든다. 그리고 또 자유학기 될 때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겠죠.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니네 그냥 1년에 4번 시험 볼래? 자유학기 할래? 했더니 대답이 뭘까요? 시험 내고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이게 무슨 과목마다 무슨 활동을 하면 수행평가 뭘 내고 해서 심지어 1학년 아이들 중에 수행평가다 밤새는 애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한 번만 보잖아요. 2학기가 고비예요. 보통 학교가 1학기 기말고사를 봅니다. 물론 몇 학교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휘문 중학교, 대청중학교. 거긴 2학기 기말을 봐요. 그러니까 휘문 대청을 좀 가시게 되면요. 좀 내신 대비 기간이 매우 소수라서 조금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 보통 다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래도 좀 저도 수업할 때 버틸만 합니다. 애들이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핑계로 긴장감을 주면서 공부시키거든요.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럼 걔네가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게 분명 학년은 중1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초등학교 7학년이 돼버려요. 특히 남자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심시간 끝나면 뭐 한다고요? 스포츠, 체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학교 수업에 열중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체력이 방전되겠죠. 그럼 학원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졸아요. 막 하루 학교에서 즐거워서. 그래서 2학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되면요. 저도 전쟁인데요. 어머니도 전쟁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답답하죠. 제가 저럴 때가 아닌데. 왜 아이가 1살 많아졌음에도 왜 6학년 때 그 아이를 보는 것 같을까? 그래도 자유학기제가 어머니들이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특히 2학기 시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들이 긴장감을 놓잖아요. 애는 어머니가 상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엄한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더 문제가 있어요. 내년 지금 현재 이제 예비 중일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원중학교 아시나요? 거기가 자유학년제예요. 그럼 자유학년제가 되면요, 1년에 시험 보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학교에 들어가면요, 어머니들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했다고 이제 학교가 바뀌어서 뿌듯하더래, 좀 컸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유학년제 학교에 들어가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얘가 중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다시 6학년이 되는구나, 그 생활이 또 1년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자유학년제가 올해까지는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학교 있죠. 그 학교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보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좀 갑갑한 건, 그럼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인지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인지는요, 복불복이 됐습니다. 어차피 배정이잖아요. 그 결과는 언제 하냐면요, 2월달에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배정 받습니다. 그 배정 받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몇 학교나 자유학기제를 포기하고 학년제로 넘어갈지. 그래도 좀 다행인 건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 초5 있죠. 걔네부터는 서울시가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1년 먼저 아이를 낳아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요. 혹시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밑으로 있나요? 올해 1학년 올라간 자녀를 경험을 바탕으로요, 동생들은 조금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실 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여기다가 무슨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 명단을 쫙 써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알 길이 없고요. 2월달에 학교 배정받고 거기 신입생 안 모이는 날 있으면 가서 안내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근데 자유학년제든 자유학기제든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들 신경 잘 쓰셔야 된다. 어머니들이 한순간 아이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어머니들이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요. 이제 여기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학 공부 왜 하는 거라고요? 옆집 엄마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능 잘 봐서 좋은 점수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부터 수학 공부 하려면요, 지금 아직은 초등학교 어머니들이신데 조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수능까지 6년하고 3주 남았습니다. 6년하고 3주 남았는데요, 아직 먼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안 하시면요, 중학교부터 학습 계획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좀 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기 혹시 자녀분이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 있다 예, 이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린 이 수능까지 얘기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수능이나 교육제도가 확 바뀌어 나가는 건 항상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대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그 학년부터는 대선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현재 지금은 예비 중인 학생 어머니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기 내용이 이때까지 기사 발견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들어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문과이과 통합교육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 뭔 소리냐면요, 현재까지 어머니들 머릿속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같이 배우다가 고2가 되면 뭘 나누나요? 문과, 이과를 나누는데요. 이제 여기 고등학교 입시를 잘 보시려면요, 항상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준점은요, 현재 중3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불쌍한 학년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아이들이 현재 고1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고1 올라가면 그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이 바뀐 첫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직 뭔가 확정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오늘 좀 여기 고등학교 수능까지 얘기 드리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뀔지 아마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는 다 아시는 처럼 그래.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좀 보실 건요, 당장의 변화 정도도 있지만 앞으로 뭔가 확정이 돼서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 언제 발표될지를 좀 기억하시고 그때 기사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문과이과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고1이 됐죠. 내년에 고1이 되잖아요. 걔네가 고2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고1에서 고1을 나갈 때 이과, 문과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우리 아이가요, 이과 가도 될까요? 예, 이제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과, 문과 통합으로 수학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는요, 조금 있다가 수능 시험 범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교과 체계 또 바뀌었는데 공통과목 맞춤형 선택 과목에서 보통 교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이건 잘 모르겠고 수학만 얘기 들으면요, 일단 여기서는 좀 이름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비 중인 어머니랑 좀 많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고1 때 배우는 과목의 이름이 고1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의 교과서 이름이 수학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럼 고1 때 배우는 국어 교과서 이름은 뭘까요? 국어입니다. 그럼 영어 교과서 이름은? 예, 고1 때는 과목 이름이 교과서 이름이에요. 여기 문제 없는데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진로 선택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목별로는 그럼 뭐가 있을지는 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고, 이제 문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진로 선택 보이시죠? 이 진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최소 3과목 이수잖아요. 최소 3과목 이수는요, 각 과목별로 3개씩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3개만 이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하냐면 우리 아이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그런 아이는요. 아 그런데 우리 아이 국어도 못해요. 큰일 났습니다. 영어도 못해요. 오로지 외우기만 잘해요 하면요.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사회 몇 과목 있나요? 이거 선택하면 졸업이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3과목 이상이니까 꼭 3과목은 아니어도 4과목 들어도 되는데요. 최소 3개는 과목별로 3개가 아닙니다. 이거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얘기를 좀 보면요. 저번 다시 과목별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 어딜 잘하시냐면 수능 있죠? 여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이해 없이 수학계획 세우시면요. 그 어머니들 주변에 그거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뭐뭐라 카더라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시면요. 진짜 엄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도 바뀌었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바뀌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는요. 아 이거 자료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그런데요. 어머니들이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일단 적으십니다. 막 적고요. 과연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보실까?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좀 보실 분들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중학교 교과서가요. 1학년 교과서 있잖아요. 1학년 교과서 뭐가 삭제되냐면 도수분표 자료의 평균이 삭제됐어요. 뭐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함수 있죠. 함수가 중2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변경되는 게 정비례 반비례가 초등학교에서 중1로 올라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고난의 교과서가 2학년 때 배울 교과서입니다. 2학년 때 교과서에 보면 등식의 변형이 삭제되는데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이 고등수학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중학교 때 부등식을 배우면 연립 부등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고1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책이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쉬워졌습니다. 근데요. 또 문제는요. 이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원래 중3에 있는 게 중2로 내려옵니다. 중2로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내용이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예, 피타고라스라면 루트 2를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아가들은 루트 2를 몰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제곱수 있잖아요. 4, 9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학년 교과서가 되게 쉬워질 것 같은데요. 교과서가 바뀌면서 어머니들 어디 정말 잘 해주셔야 되냐면 2학년 2학기 있죠.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2학년 2학기가 교과서가 바뀌면서 현재 바뀌기 전에는 1단원이 확률이었어요. 경우의 수. 애들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한글이 안 돼요. 이게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애들이 문제 풀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 날이 되게 많아요. 니네 분명히 한국어 원어민인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게 1단원, 2단원이 삼각형, 3단원이 사각형, 다음 말의 4단원이 닮음입니다. 닮음은요 진짜 어려워요. 누구한테 어렵냐면요 도형 감각 있죠. 그게 매우 뛰어나지 않잖아요. 참 황당합니다.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조선을 긋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할 때 뭐 몇 개를 가르칠 수 있는데 실제 문제 풀 때 이제 아이들이 감각 좋은 애들은요 닮음 정말 쉬워요. 그림 딱 보잖아요. 그림 딱 보면 아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는 느낌이 딱 와요. 딱 긋잖아요. 답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요 되게 참 단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보고 아 이거 아닌데
여기다가 그거 보고 아닌데 이렇게 긋고 아닌데 하면 아이들의 최후의 수단이 나옵니다. 최후의 무기 뭘까요? 별표. 그러면서 이건 내가 푸는 거 아닌 것. 그리고 더 문제는요, 감각이 없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 문제에서 이 그림을요 똑같이 해갖고 90도를 돌려요. 그럼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자기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2학년 2학기 걸 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아이들 2학년에서 시험 보면 바뀐 이 전교과서는 중간고사가 경우의 수 삼각형, 기말고사가 사각형 닮음.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하고 닮음이 어려운 게 기말 중간으로 쪼개져요. 근데 이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경우의 수 확률이요 맨 마지막 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요 닮음 하나만으로 해도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휘문중학교 있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하던 아가들도 갑자기 점수가 60점, 50대까지 폭락하는데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교과 순서 문제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삼각형, 사각형이에요. 기말고사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닮음, 피타고라스, 경우의 수 확률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요, 여기 2학년 1학기 있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건요, 거기에 보면 어디부터 좀 잘하셔야 되냐면 시계계산 있잖아요. 시계계산을 처음으로 지수법칙을 배우고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계산을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근데 2학년 1학기 거가 좀 부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월 거 문제 풀 때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그래서 선행 나가실 때 2학년 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다음에 이제 3학년 건요 또 이래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고등수학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좀 어려운 건데 또 고등학교 갔으면 3학년 교과서가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좀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과 비례에 관한 성질이 삭제됐어요.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 안 배워도요 고등학교 가서 거의 안 쓰이는 성질입니다. 다음에 또 변경이 중2 때 곱셈공식을 중3으로 이동했어요. 다음에 이거는 통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느낌은요, 중학교 교과서가 바뀌면서 기존의 교과서보다 쉬워졌어요. 여기서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쉬워졌어요 이러면요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잠깐 지나가요. 어허, 쉬워졌구나. 아하, 중학교 거 할 때가 아니구나. 빨리 쉬워졌으니까 빨리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발목이 잡혀나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좀 쉬워졌지만 그 안에서의 심화는 잘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있고요.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가요 아직은 예비 중이라 중학교 교과서만큼 자세히 설명을 좀 안 할게요. 그래서 고1 때는요 수학이에요 제목이. 그리고 일반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보면 1학년 때 수학을 배우는데요, 수학에 이렇게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은 좀 못 얘기시고 여기서 좀 부탁드릴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상담을 할 때 대혼란이 일어나요. 아직도 어머니들은 고1 교과서가 수원, 수2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4권이나 이렇게 상담하시잖아요.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수원, 수2라고 하면요, 현재 6학년 어머니가 수원, 수2까지 배웠어요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고1 과정까지, 개정전 고1 과정까지 배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학원 받는 입장에서는요 고2 2학년까지 끝냈구나. 교과서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1 교과서 이름은 뭐라고요?
수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좀 혹시 자녀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분들은 수학이 저게 중학교처럼 통권이에요. 1학기, 2학기 구별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무슨 지금 단원이 뭐가 들어있다 이걸 아직은 좀 머세요. 그래서 수학할 때요. 저게 이제 시중교재가 좀 문제가 돼요. 저거 통권이 시중교재 내면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학상, 수학하라고 구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시중교재별로 그냥 편의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선행 나갈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책이 정석이긴 한데 또 어머니들은 또 정석으로 안 하면 좀 찝찝하신가 봐요. 그래서 정석이 항상 교과서가 바뀌면 정석이 항상 단원체계가 문제입니다. 교과서 순서를 개무시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석으로 배울 때 수학상은요, 여기 1단원, 2단원 보이죠? 정석은 여기까지가 수학상이에요. 나머지 3, 4, 5, 6번이 수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재들은요, 도형의 방정식 있죠? 여기까지가 수학상이고 밑에 4, 5, 6번이 수학하예요. 이거 좀 말씀드리는 건요, 저도 올해 어머니 저희 반 새로운 학생 어머니랑 통화하다 한 번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수학상까지 했대요. 그리고 수학하 들어가서 아이가 어려워서 좀 힘들어했어요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수학상이니까 여기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서 아 여기가 어려울 데가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하니까요 수학상을 나갔는데 정석으로 나갔대요. 그 말은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가 어렵다는 건 백발백중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때 여기 고1 과정 나가실 때 수학 3까지 배웠어요 하면서 학원에 상담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3번이죠. 여기까지 수학 3으로 보고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담했던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선행을 나가실 때 수학상까지 배웠다고 하면요, 수학상까지 배워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수학상이면 항상 요게 문제 3번. 3번이 어떤 책은 상, 어떤 책은 하. 그러니까 수학상에 도형의 방정식까지 배웠다. 아니면 수학상에 방정식, 부등식까지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 4, 5, 6번은 확정적으로 수학하예요. 어떤 교재든. 1번, 2번은 확정적으로 수학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3번 보이죠? 그러니까 상담을 좀 봐주세요. 3번 수학 도형의 방정식, 여기를 배웠는 거 안 배웠는 걸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됐죠? 다음에 이제 고2는 좀 빨리 갑니다. 고2 때는요, 여기가 그래서 잘 얘기하셔야 돼요. 개정전의 수원수투는 고1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고2 때 배우는 과정이요, 책 이름이 똑같아요. 수원수투예요. 그래서 이제 개정전이 말고 개정 후 교과서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는 개정전은 수원수투까지 배웠는데, 그럼 듣는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2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고2 보면요, 일반 수학 1이 이렇게 생각문이 있고, 수학 2는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현재 책으로 보면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이 개정 수 2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 3학년이 되면요, 미적분을 배우는데요, 미적분은 현재 책을 따지면 미적분 2 있죠. 미적분 2가 미적분이 되는 겁니다. 좀 이름 좀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다음에 확통은 똑같고 기하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요, 아직은 조금 멀었는데 여기 표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1학년 때 어느 고등학교나 수학을 배우는 건 확정적이에요. 문제는요, 2학년입니다. 2학년 때 1학기 때 수학원, 2학기 때 수학2 나가주면 좋은데요, 이게 고등학교마다 진도 나가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요, 정말 이 교육과정대로 1학기 때 수학원, 2학기 때 수학2 이런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고3 때 배워야 될 거 확률 통계 있잖아요. 그걸 1학기 때 수학원 확률 통계, 2학기 때 수학2. 좀 심한 학교는 1학기 때 수학원, 수학2, 2학기 때 미적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머니들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냐면요. 항상 최초 바뀌는 거에 최초 시행자가 몇 학년이라고요? 예, 저거는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고 1, 2, 3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 3년 뒤에 얘기해요, 우리. 3년 뒤에 어느 쯤에서 좀 신경 쓰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원 썼을 때 거기서 뭘 좀 잘 보셔야 되냐면요. 고1, 고2, 고3 있죠.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보면 진도가 되게 특이한 진도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대국어예요. 단대국어는요, 1학기 때 있죠. 다른 학기처럼 수학상 나가고 2학기 때 수학학 나가고 이러면 참 깔끔한데요. 선생님 2명이 한 명은 1학기 3월달에 딱 들어가면 한 명은 수학상부터 한 명은 수학하부터 나갑니다. 그럼 고2 때도 보면요. 고2 때 과정도 자녀분이 갈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만 딱 특이해요. 일반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조금 학원을 고르실 때 제한폭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건요, 지금 알 수는 없고, 언제쯤 좀 관심을 가지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중3 여름이 됐을 때, 그 전까지는 고민 안 하시고요. 보통 중3 여름이 되면 어느 고등학교를 쓸지 고민하세요. 그때 수학 교과가 1, 2, 3학년 어떻게 배우는지 조금 아셔서 너무 특이한 진도다. 여기는 살짝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 수능 시험 범위 여기가 좀 문제인데요. 일단은 어머니들 여기 항상 교육제도는 수능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요즘 보실게요. 이거 신문기사에서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기사 좀 보신 적 있죠? 아직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기서 일단 문이과 통합의 기반이 발생했다가요. 일단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일 간단하게 사회과학. 사회과학이요. 지금 여기서 좀 비교하는 건 현재 고2, 고3 있죠? 고2, 고3이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현재 고1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좀 이상해요. 교과 과정은 2015 과정인데요. 수능은 고2, 고3 따라가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요. 사회과학 보시면 지금 문과생은 9개 중에 사회 2개 보고, 이과생은 과학 8개 중에 2개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아까 말했던 이제 이과는 가고 싶은데 과학이 안 돼요. 과학이 안 돼요. 그러면 뭘 시험 볼 수도 있다고요? 사회 2개를 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그렇게 냅두진 않을 건데요. 이 표만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과목들 보면요. 이게 좀 달라요. 이 수학만 먼저 보시면 수학 가형이 이과생이고 수학 나형이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가형 보면 미적분, 투, 확통, 기백이 시험 범위였고 문과생은 수학원, 미적분은 수학 투, 미적분은 확통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능 시험 범위 기본 체계는요. 이거예요. 공통과목. 공통과목은요. 문과, 이과 구별 없이 같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목 있죠. 선택과목은 뭐냐면요. 그 시험 범위별로 선택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각자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체크하실 건요. 요 숫자예요, 숫자. 이거 보시나요, 이거? 저거 뭐라고 써있네? 2022라고 써있죠? 그래서 신문기사 볼 때 수능이 이제 현재 중3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하나하나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22 학년도. 그러니까 요건 일단 요 연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2022 학년도는요. 뭔 의미냐면 202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의 교육계획이에요.
그럼 2022학년도라고 하면 수능은 몇 년도에 보는 걸까요? 2021년도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수능 뭔가 제도가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시면 기억 못해요. 연도만 기억하시면 연도만. 그래서 신문 기사 보시면서 2022 학년도 하면서 수능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사회 무슨 수능 얘기 나올 때 2022 학년도 하면서 뭔가 기사 나오잖아요. 야, 아직도 멀었네. 우리랑 상관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는 기사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수학만 들이면 이과는 요만큼, 문과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시험 범위가 일단 문과, 이과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봐요. 이건 되죠?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범위가 공통 선택 과목 때문에 고등학교 운영이 이과, 문과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실걸요? 확통, 미적분, 기하 이 세 개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한 과목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건 자녀가 문과 계열 쪽 대학교 과 있잖아요. 거기 가는 아가들은 대체로 확통. 그럼 이과 계열 가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미적분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좀 어머니들이 여기까지 보잖아요. 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뭘 보시냐면 아직은 예비 중1 어머니들은요. 문과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과를 꿈꾸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요. 요거랑 여기서 선택했을 때 이과 진도를 보는 거예요. 미적분투, 확통, 기백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이과 애들은 과연 이 수학 1, 수학 2를 공부 안 하고 저걸 배울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수학 1, 수학 2가 기반이 돼야 이게 풀려요. 그런데 과목 비교해보면 이 세 과목이 참 아름답게도 선택 과목 3개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요. 대체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거라고요? 어디 갔어? 미적분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현재 이과생에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현재 이과생보다 공부량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확통도 안 하고 기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염두에 두실 건요,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는 수능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2, 고3 있죠? 그 아이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뭐 친구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느 분들 얘기 들으면 큰일 나냐면요, 현재 학년 여기 보시면 고1, 2, 3 보이시죠? 이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주변 환경이 달라요. 완전히 주변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중3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부터는요 선행 빠르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고요, 얼마나 자기 학년 걸 잘 다지면서 가냐,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표 그냥 왜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보시면요, 공통 이거 선택 이거 중에 하나, 좋아 하면서 그냥 끝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현재 고2, 고3 아이들보다 대강 따지면요, 공부량이 한 30-40% 줄어요. 상당히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린지 아시죠? 그래야 이걸 염두에 두고 중학교부터 수학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 고1, 2, 3 어머니들 현재
그분들의 카더라 통신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되셨나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좀 있냐면요. 수학은 수학푼데 여기 확통, 미적, 기하 중에 그러면 뭘 선택할까가 남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분이라고 됐는데요. 하나 좀 먼저 체크할 건요. 아직 어머니들 머릿속엔요. 이과면 이과잖아요. 거기서 무슨 과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다 의대일걸요. 여기에서 관건은요. 의대가 문제예요. 의대가 과연 뭘 선택해야 할까? 그래서 조금 보시면요. 찍으실 필요 없어요. 쓰시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정보원에서 무슨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오기 전에 배웠으면 추천 과목이에요. 추천 과목인데, 여기 의예과가 거기 예시가 좀 떼어왔는데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수학을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죠. 수학은 수학투는 좋은데, 미적분이 아니라 갑자기 뭐요? 확률 통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오해하세요. 우리 아이 의대 미적분 안 하고 확통 이러시면 큰일 나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시면요.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서 우리의 문과 이과가 뭘 선택할지 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된답니다.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올해 확정이 안 돼요. 언제 확정이 되냐면요. 또 불쌍한 아이들 한번 나와줘야 돼요. 몇 학년일까요? 중3 아이들이 고2가 되는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몇 학년일까요? 중2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급하셔야 될 분들은 중3 자녀를 둔 분들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래서 그때 뭘 좀 보시면 되냐면요. 다 의대를 꿈꾸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몇 학년 때? 이제 학년은 중2, 연도만은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중2 되는 1학기에 대교협에서 요거 3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세요? 과별로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어디만 잘 체크한다고요? 다 의대를 꿈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가는 데가 이렇게 할 건데요. 그때 보시면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어떤 과가 저 3개 중에 뭘 보는지 지정을 안 하는 과도 있고 지정을 하는 과도 있고 또 하나는 가정치료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의대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의대 보면 권장 과목은 확률 통계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의대 쓰는 애들은 이과에서 좀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꼭 의대만 쓸까? 생각하면 의대 준비하다가 난 의대 사람 수술 못한다 나는. 그래서 공대로 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미스매치가 날 수 있어요. 의대에서 확통을 지정해버리면 근데 공대는 대부분 미적분 가겠잖아요. 그럼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 쓰기가 난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우리 아이 중2 때 되면 결정이 돼요. 아직 그때가요. 수능까지요. 4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 얘기를 미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정 나는 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세 개가 지금 저희 반 어머니도 그런 분들 많은데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은 본다던데요. 선행해야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좀 많이 가죠? 여기가 문제인데요. 공통과목, 일반과목 선택, 진로 선택 있잖아요. 좀 여기서 좀 물어볼게요. 중학교 학교 시험 봐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A, 다음에 80이면 B 이렇게 나가요. 고등학교 수학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입니다. 그 차이를 좀 얘기 드리면요.
예전에 고등학교 중에 저기 은광여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학시험을 봤어요. 정규에 100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요? 힌트는 3자리입니다. 149명 나왔어요. 그러면 되게 우울한 아이 하나 있겠죠? 서술형 감점 1점, 99점 마이너스 아이는 몇 등 나왔을까요? 150등이요. 근데 그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땐 절대평가 시대예요. 절대평가는요, 90점만 넘으면 다 A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 가르치는 아이 대학교 보내야 돼요. 절대평가인데 학교 평균을 30점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아이가 C예요. 그러면요, 당장 교장실에 불려가서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중학교는 절대평가, 고1은 상대평가. 그럼 그건 좀 아시죠? 중학교 시험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 수학 성적이 이상해진다. 실제로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몇 점, 100점 맞던 아이들이요. 이제 문제는 좀 심화 같은 걸 좀 많이 안 해본 애 있잖아요. 그 아이 수학 숫자가요, 수학 시험 보면 2자리는 2자리인데요. 앞자리가 낯선 앞자리예요. 막 4자, 5자 막. 거기에 왜 어려지냐면 상대평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 휘문고등학교 학교 내신을 봤는데요. 그때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조금 쉬웠답니다. 그때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을까요? 힌트입니다. 3자리예요. 설마 학교 시험 보는데 150점 이러지 않죠? 예, 그때 1등 커트라인이 100점인데요. 상대평가의 무서움은 그 100점이 몇 명 나면 12명 나왔어요. 그럼 걔네 등수가 성적표에 1등 지키지 않아요. 중간 석차를 내요. 그러면 정규에 4%만 1등급이잖아요. 그때 아찔했습니다. 100점이 한 명만 더 나왔으면요, 걔네가 등급이 4%를 넘어가요, 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무서움은요, 동점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4%를 내야 되면 정말 100명이 있으면 1등급이 4명 나와야 돼요. 근데 동점자가 많으면 1등급이 2명 나오고 그 2명 나올 게 2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어려운 게 상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동고등학교 시험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아직 어머니들에겐 낯선 점수예요. 78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면요, 좀 바꾸셔야 되는데 78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힘내서 정말 수학 정말 잘한다고 알려진 애 있잖아요. 걔네가 80 후반이에요. 그럼 어머니들 놀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뭐라고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까 5짜리, 6짜리 낯선 점수 만난다고 했잖아요. 점수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적표 나면 옆에 있는 등수가 중요해요. 등수가. 그러니까 중동에서 78점 맞았어요. 걔가 딱 터커리 1등급이겠죠. 그럼 걔 고등학교 시험 잘 본 걸까요? 망한 걸까요? 엄청 잘 본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또 그런 카드로 통신에 있어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아까 선택 과목 3개가 고등학교 내신 본다고 했잖아요.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근데 그 카드로 통신의 위험은요, 그냥 본다까지만 얘기해줘요. 그럼 여기서 고1 때 공통과목 일반 선택 있잖아요. 여기는요, 상대평가예요. 이제 상대평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여기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봐요. 고2, 고3 돼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저거 어렵게 내면 수학 선생님이 심할 수 써요.
그러니까 그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저희 반 어머니들도 상담하다 보면 선택 과목 3개가 고등학교 내신 본다는데 지금 선생님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더 나갈 필요 있을까요? 그냥 아마 예상컨대 학교에서 점수를 퍼주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거 못 받아먹으면요 정말 공부할 의지 없음일 겁니다. 이거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수능 얘기까지 좀 많이 복잡하게 좀 길게 왔는데요. 좀 얘기한 것 중에 좀 연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입시는 언제를 좀 보셔야 된다고요? 쉽게 가요.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 고등학교 입시가 확정되는 건. 그 다음에 수능 기사가 나오면 우리 몇 년도만 본다고요? 2022학년도.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현재 몇 학년 아이들? 중3 아이들. 그러니까 학습계획 잡으실 때요. 친구들 중에 자녀분이 현재 중3인 분 있죠. 그분을 좀 친구로 사귀기를 권고사항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일단 우리 아이들 중학교 수학 학습 있죠? 세우기 위한 좀 준비 운동이었고요. 그럼 좀 얘기가 그럼 우리 아이 수학 어떻게 시킬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게 좀 문제예요.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수학 교과서가 그냥 아무나 막 만든 게 아니고요. 수학 교과서는요 기본적으로 개통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보실 건 딱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쫙 연관이 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수학상의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 연결이 됩니다. 다음 중학교 도형 있죠, 2학기 거. 이건 쫙 해갖고요.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은 수학화의 여기로 좀 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다음에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을 딱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쯤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하는데 앞에 배운 거랑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문제를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푸시는 거 아닙니다. 푸시는 거 아니고요. 일단 그림이 있는 건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딱 보면요. 부탁드릴 게 있을 거예요. 줄수를 세달라. 그러면 줄수를 열심히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예제 1번은요. 미적분입니다. 고2 3 때 배워야 된다는 미적분 문제인데요. 이걸 계산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 보시는 건 이 그림 보이시죠? 이거 하려면 이 F세타라는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림 보시면 관건이 이거예요. 5하고 여기 D점 보이죠? 원의 중심을 연결한 저선을 그려야 됩니다. 저선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요. 여기 보면은 그것만 볼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쫙 하면 실제로 미적분에서 배워서 풀 수 있는 내용은 딱 요거 한 줄이에요. 요거에서 요거에 넘어가는 거. 그럼 요거는요. 미적분 배우면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요거 계산을 못해서 틀린 애는 없어요. 그럼 이걸 틀린 아이들은 어디서 좀 구멍이 있냐면요. 중학교 3학년이 구멍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저 보조선을 그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이걸 3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틀이 나가는 여기서 연습을 안 하니 거기에 가면 딱 그 말만 해요. 아이도 엄마도. 미적분은 역시 사람이 할 게 아니었다. 이상한 결론을 내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걱정. 이 피타고라스 아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피타고라스를 몇 학년 때 배운다고요? 중2 때. 그러면 우리 아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개정 전으로 배워야 되나요?
절단입니다. 저단원이요. 피타고라스 문제이기도 한데요. 다음에 3학년에 보면 원과 직선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쪽 단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떤 학교는 3학년 2학기 중간에 피타고라스 나오고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 원과 직선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좀 어려운 걸 연습을 좀 안 하잖아요. 이게 선행 나갈 때 도형만 나왔다면 계속 발목 잡히는 큰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개정수투의 학교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불연속점이 몇 개인지 찾으래요. 이건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줄수를 세는 겁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풀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지금 여기 써놨는데 여기서 없자려고 하면 안 되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이거 학교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학교 시험이 고등학교 몇 번 보신지 아시나요? 수학? 50번 보죠, 50번. 그래서 애들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를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처음에 저렇게 쭉 다 써요. 그럼 우리의 착한 아이들 그거 뭐 할까요? 열심히 베낍니다. 그래서 다 베낄 때쯤 한마디 합니다. 니네 이거 하나 풀고 고등학교 가서 이거 하나 풀고 종치고 낼래?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푸는 게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라도 풀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도 풀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여기를 찾으려면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점 보이시죠? X값. 이 X값이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찾는 게 문제인데요. 저걸 찾으려면요. 개정 수투를 백날 파봐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수학 합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 풀이 아까 그 문제 풀이 2인데요. 얘가 되게 깔끔합니다. 뭐냐면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건요. 여기는 어머니들 좀 이해를 돕게 쓴 거고요. 그 그림을 보고 이거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머니도 풀 수 있다면 그림만 있으면 불연속점은 여기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는 찾는 거예요. 보시나요? 몇 군데서 떨어져 있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기 네 군데죠. 몇 군데 떨어져 있다고요? 네 군데. 그럼 답이 몇 개일까요? 이것만 그리면 끝나요. 그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개정수투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다음 문제 수학하예요. 이 문제는요. 어머니들이 좋아하신 정석 문제입니다. 근데 이 풀이 이제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풀이를 보면 이 식이 뭔가 했을 때 정말로 이놈의 식을 이렇게 네 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저 풀이의 약점이 뭐냐면요. 시중 교재들 있죠. 정답 풀이를 보면 이 문제가 나면 항상 답이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아까 같은 문제도 시중 문제였다면 풀이가 1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인생의 교재의 한계입니다. 거기다가 2번 같은 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요. 여기 수학하를 배울 때 그래서 그 그림을 f2x, f4-2x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해요. 그럼 이거랑 이걸 그려야 되잖아요. 저걸 그리려면요. 저거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요. 수학상에서 배워야 돼요. 그럼 수학상으로 가면요. 이건 이번에 경기역의 헛그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풀이 1번 보시나요? 이게 보통 시중 교과서, 시중 교재에 있는 풀이에요. 그럼 저렇게 풀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 50분 내에 못 풀어요. 그럼 문제는 요거를, 요 그래프만 그렸으면 답은 바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또 교과서에 없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교과서는 계속 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계속 씌워져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여드린 건요.
계정수투를 배울 때 거기가 어렵다고 머리를 쥐어짜봐요. 해결책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 하나 좀 빨리 풀려면 어디부터 좀 배워야 된다고요? 수학? 상부터 배운다고요. 근데 수학상을 배우는데 시중교재 보면 풀이가 이래요. 이렇게만 공부하면요. 아까 계정수투 같은 거 문제 풀 때 있죠?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학년 1레벨도 가르치는데 거기 새로운 아이들 중에 못 버티고 나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기는 수학성부터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만 배웠는데 저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리고 주변을 보다 보니까 애들도 당연히 그러고 있고 난 여기 왜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그 그림을 그리면 수학상에서 이것도 필요해요. 이 식이 무슨 뜻일까? 그게 돼야 아까 그게 하나가 좀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허허, 중학교 교과서는 쉬워졌겠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수학 상황만 얘기하고 있겠다. 중학교 거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 가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게 수원 문제예요. 수원의 지수로 함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pH 더하기 pK, 이거 최소값과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풀이해서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P의 좌표를 이렇게 놓고요. 관건은 이 K랑 H를 A, B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이들이 틀리잖아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냐면 이 문제를 틀리면요. 문제가 여기서 출발돼요. 3학년 1학기입니다. 3학년 1학기에 제일 학교 시험 맨날 하는 건데 여기서 PQ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PA의 좌표를 문자로 써서 PQ식을 나타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수원 문제가 틀린 아가들은 3학년 1학기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해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요. 3학년 거 열심히 하면 되냐? 저 문제의 출발점은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겁니다. 1학년 1학기 학교 시험 문제예요. 정비를 때 여기에서 여기 A, B가 모일 때 넓이 합체를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T랑 S의 좌표를 문자로 나타내서 그거를 식을 쓰는 연습을 1학년 1학기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요. 저런 게 안 되니까 3학년 1학기 가면 아까 바로 앞에 문제가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선행을 나갈 때 그런 문제만 나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중학교 때의 습관이 또 나와요. 별표. 그래서 좀 교과 과정의 이해를 좀 부탁드린 건요. 과도하게 선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면 그런 데들 되게 많아요. 선행을 나갔대요.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6학년이면 무슨 수학 상한을 다 배웠대요. 저희 반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요. 그러면 넌 몇 학년 때 선행을 나갔니? 3학년 때부터래요. 초등학교. 그럼 3학년 때 선행을 나가요? 그럼 넌 어떻게 나가는지 불러봐 했더니 뭐 3학년 때 무슨 4, 5, 6을 끝내고 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끝내서 6학년 때 수학 상황까지 뱉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제 대답이 중요해요. 근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문제는요, 아까 좀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는데요. 좀 연관관계 보이죠? 수학은 개통의 학문이라 1학년 1학기부터 구멍이면요.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구멍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가 구멍인지 발견이 안 돼요. 그 고3이 돼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1학년 1학기 거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 드리면요. 선행하고 심화방송 문제잖아요. 일단 어머니들이 좀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수능 얘기랑 되게 길게 한 건데 선행이요. 우리 아이들 선행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에 아직 수능 범위가 어떻게 될지 미정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 예비 중일 있죠? 여기가 문제예요. 선행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금 하나 얘기 드리면요. 이제 종무학과 예비 중일도 모집하고요. 학원마다 예비 고1도 모집해요. 예비 고1 전단지가 있고요. 예비 중일 전단지가 있어요. 학원마다.
어디가 진도가 빠를까요? 어디가 빠를 것 같으세요? 예, 압도적으로 예비 중일이 빠릅니다. 학원 건전지 보면.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영재가 많은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학년 거 있죠? 자기학년 거 잘 다지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다시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저희 학원 고1 1레벨 내년 커리큘럼이에요. 딱 보시면요. 1레벨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겨울에 많이 하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보이셔야 돼요. 요것만 보여도 그런데요. 지금 고2, 고3 있죠? 그 아이들이 고1 1레벨 때랑 현재 중3 아이가 고1 1레벨 때는 요 진도표를 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고2, 고3 아이들이 고1 1레벨 때는 진도가 뭐였냐면요. 여기 내신 3월, 6월에 내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12월부터 선행을 나가서 끝날 때까지 뭐 했냐면요. 미적분 2, 기하, 벡터, 확률까지 다 나갔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 표가 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2, 고3 아이들은 학교 내신 볼 때 있죠. 3월 달에 계속 선행 달려요. 그럼 시험 대비 시작되면 그때 수학상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고1 1레벨도 이제 3월 달이 되면 선행 중지입니다. 선행 중지하고 수학상 중간고사 시험범위죠. 그거 수업을 해요. 그러면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또 뭐 할까요? 시험 대비. 그럼 그때 또 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1의 1레벨 아이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하네요. 그런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만 선행을 봐요. 그럼 여기에 관심사가 우리가 항상 설명해 오면 항상 잘하는 애들만 보잖아요. 못하는 애들 보면요. 6레벨을 보면 수학, 내신, 수학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좀 걱정이 들어요. 아, 쟤는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수능을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진도가 느린데. 다시 한번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좀 보잖아요. 그러면 고2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교는 수학 1 배우고 뭐 배운다고요? 수학 2를 배울 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얘네들도 다시 수학원 한 번 더 보고 수학 2 보고 그러면 학기 중에 계속 또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 없는 진도가 지금 수능,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능 시험범위 있죠? 그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얘기 드린 건 선행 심화가 있으면요. 이제 선행이 빨라야 되는 시기는 지났답니다. 그리고 그 카더라 통신이 믿을 수 없는 게요. 선행이 느려서 수학 시험을 못 봤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 드려보면 저희 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학을 정말 잘해요. 천재입니다. 근데 거긴 그 아이는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어요. 머리도 겁나게 좋은데 매우 성실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날 있잖아요. 보통 아이들 놀러 가잖아요. 걔는 놀러 가는 거 귀찮다고 해서 집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심심해서 수학 문제 푸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걔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행이 빨랐냐? 느렸습니다. 저랑 수원, 수2까지만 했어요. 근데 걔가 어떤 거 있냐면 수1에서 삼각함수를 배워요. 수2에서 미적분을 배워요. 그걸 딱 묶더니 그 미적분 있죠? 고3 때 미적분. 그 책의 공식을 유도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간에 땡 밀어요. 이게 맞냐고. 너 천재야. 하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선행이 그 카더라 통신에 선행이 느려서 고등학교 수학이 힘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걔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럼 그거 있잖아요. 선행 많이 나간 애가 정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요 원래 잘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카더라 통신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릴 때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수학 계획을 세우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예비 중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요, 두 글자예요. 인내. 그러니까 당장 내년만 해도 아이들이 어머니 따라갈 거, 어머니 생각처럼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2쯤 되면 또 올 게 옵니다. 세 글자입니다. 사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요. 뭔가 와요. 계속 인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인내는 뭐냐면요, 그 카드로 통신은 제발 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한계 거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그러면 얘는 좀 알겠어요. 문제는 심합니다. 심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심화라는 단어가요, 매우 주관적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봤냐면,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가르치는 3학년 1레벨 아이, 새로운 아이가 있는데 수학상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니? 어디 방학 때 왜 놀았니? 그럼 특강이라도 듣지 했더니 그 아이 대답은 수학상 심화 특강을 들었대요. 야, 근데 심화 특강을 듣는데 왜 이렇게 못하니? 해갖고 그 다른 학원에서 풀었던 그 교재 좀 갖고 와봐라 해서 내가 봐야, 네가 무슨 풀이를 봐야 네가 무슨 정신 상태로 풀었는지 좀 알 것 같아서 갖고 와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황당했어요. 분명히 심화 특강이라고 해서 겨울방학 2달 동안 들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쌤 B예요. 그걸 심화라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심화라는 게요, 매우 주관적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심화를 하겠죠? 다른 학원도 심화를 합니다. 근데 학원마다 심화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심화의 기준은요, 항상 어디로 주냐면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잖아요. 고등학교 선행을 나가면 고등학교 학교 내신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행을 할 때 심화라면요, 거길 향해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 안 될 건데. 그래서 이 심화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심화 나갈 땐 몇 학년 과정 배우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 걸 배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기 걸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심화 나갈 때는요, 수학 감각이죠. 수학 감각도 중요하고 성실성도 중요한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수학 감각일까요? 성실성일까요? 성실성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아까 말씀드린 애 있죠? 수학 감각 정말 좋은데 매우 성실한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는 어머니 머릿속에서 경쟁 상대에서 빼주세요. 그 아이 한 명이 의대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의대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화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상담하면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분명히 심화까지 배웠는데요, 심화가 안 돼요. 내지 심화를 했는데요, 까먹었대요. 뭐가 문제냐면요, 심화를 공부할 때 성실성하고 감각이, 저는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게 몇 학년 과목이든 배울 때 기본 과정 있죠. 기본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실성은, 성실성을 1이라고 했을 때 실력이나 응용 과정 배울 때는 성실성이 2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5가 필요해요. 그럼 심화 과정 배울 때는 성실성이 몇쯤 될까요? 10.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심화 과정을 할 때, 기본 과정 배울 때, 이건 1학년 1학기부터 똑같습니다. 기본 과정 배울 때 1이면 심화 과정 배울 때 10.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심화 과정 배울 때 자녀분들 다 무슨 어려운 문제 좀 풀고 좀 그렇잖아요.
이 아닌가요? 예, 그 어려운 문제 풀 때요, 대부분 아가들이 심화 과정이 6학년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 풀 때는 항상 아이의 성실함이 요구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가면 무슨 A급 풀고 되게 많이 푸시잖아요. 그걸 아이가 풀지 않습니다. 아이가 푼다고 어머니들은 착각하고 계세요. 풀잖아요? 아이들은 뭔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학원에서 풉니다. 그러면 애가 그거 숙제하면 그거 풀까요? 또 무기가 나와요. 별표. 그러면서 뭔 일을 하냐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푸는 걸 보잖아요? 그걸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아, 어렵구나.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갑니다. 빡! 그게 보통 선행 나갈 때예요. 그러면 그게 심화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A급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말한 게, 어려운 거니까 숙제할 때 틀리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걸 다 맞으면요, 걔는 학원에 올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아까 우리 머릿속에 지었던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에요, 걔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처음 치는 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걸 계속 복습해야 돼요. 복습.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고등학교 시험 어렵다고 했잖아요. 특히 여고보다 남는 건 더 어려워요. 거기 문제를 풀려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또 갑자기 생뚱맞게 막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이 있으면, 그 조건이 나오면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관건은요, 그 패턴을 얼마나 익히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좋은 아이들 중에 좀 성실하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나중에 심화 나가면 더 위험해요. 걔네들이 언제까지 힘을 발하면서 빛이 날 거냐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빛이 날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패턴을 외워야 되는데, 그 머리만 좋고 성실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순간 반짝임이죠. 문제를 딱 보고 순간 반짝임. 또 만다! 우와! 하면서 풉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그게 맨날 반짝반짝 할까요? 맨날 반짝반짝 하는 아이는 아까 지었던 그 아이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 사태가 되냐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익히지 못하니까 그냥 풀 때마다 같은 문제여도 그때그때 풀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대폭락해요.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건요, 그 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정말 낯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중에 어떤 게 쓰이겠구나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보다는 성실함이고요. 그럼 아까 그 기본 배울 때 10배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기본이야, 오담트 예를 들면 기본이야 오담트하고 베껴요. 선생님이 푼 걸 베껴줘요. 그럼 그 오담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 배울 때 기본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외우면 수업은 외워져요. 근데 심화로 갈수록요, 오담트를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복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수학 기획 쓸 때 이 심화 때문에 머리 아픈 게 그거예요. 아이들의 노력이 수반돼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 드릴 건요, 또 이 예비 중일 어머니들이 그러면 심화하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심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책 볼까요? 하면서 A급을 볼까요? 뭘 볼까요? 막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애 이제 A급 봤으니까 A급 말고 다른 어려운 걸 뭘 볼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큰 착각이십니다. 수학 문제집 있죠? 중학교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시중교재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같은 난이도 책을 펴보시면요,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책 여러 권 사지 마세요. 여러 권 사지 마시고요. 한 권만 주구장창 파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기본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있죠.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해도 그게 갑자기 그 수학 문제도 사람이 만든 문제인데 어딘가에 힌트는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아내면 그 풀기 위한 앞에 단계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그 익숙해지려면요. 같은 문제집 있죠. 여러 번 보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고 해서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1학년 어머니들은 좀 그러세요. 우리 아이 이 책 봤는데 이거 또 봐요? 그게요. 같은 책 본 거 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처음 풀을 때 틀렸던 거 있잖아요. 걔가 오답부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똑같은 책을 또 풉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틀렸던 거 또 틀려요. 그 말은요,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이 좀 되지 않고 있음이에요. 그런 걸 계속 공부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를 할 때 책을 여러 번 보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한 권 있죠. 봤던 거여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같은 걸 여러 번 봐야 거기서 아이가 도를 깨우쳐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됐죠? 그래서 좀 나눠보면요. 좀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 좀 패턴을 나눠보면 머리 좋고 감각 좋고 매우 성실한 아이들 있죠? 예. 좀 판단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머리도 좋고 성실하다. 예, 그분은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중3쯤 되잖아요? 자기가 어느 고등학교에 쓸지 지가 결정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절 문제가요, 그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감은 좀 있는데 성실하지는 않은 아이들 있죠. 여긴 주로 어떤 아이들이 패턴을 볼까요? 남자, 여자. 남자 쪽인데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반짝반짝은 하는데 성실성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풀려고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아이가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패턴이에요. 수학 감각은 부족한데 매우 성실한 아이들. 이쪽도요, 어머니들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거 보잖아요. 정말로 무식합니다. 하루 종일 수학만 해요. 그러면서 패턴이 외워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가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요, 옆에서 보이는 어머니 있잖아요. 답답해요. 맨날 앉아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성적은 맨날 그렇고. 그런 아이들은요,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끝날 때까지 있죠. 아이 성적에 1위 1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감각이 떨어지고 성실한 아이들은요, 수능 끝날 때까지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공부 습관이.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목표는요, 이 좋고 나쁘고의 폭이죠. 이걸 최대한 줄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당장의 성적이 낮아도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우리 2학년 되면 괜찮아질 거야. 2학년 때 성적이 안 나요. 그러면 걱정 마. 3학년은 괜찮아져. 3학년이 안 좋으면 뭘까요? 고1에 괜찮을 거야. 고1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서 야, 너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역시 인내입니다. 내년은 좋아지겠지. 그래서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수학적 풀었던 거 있죠. 그게 늦게 꽃을 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문제가 되는 데 있죠. 감각도 없는데요, 심지어 성실하지도 않아요. 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부처님이 되는 느낌으로 인내심을 가셔야 되는데요. 그 아이들은요, 제일 필요한 게 선행 진도고 심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내년 1년 있죠. 1년 동안의 목표는 공부 습관 만들기가 돼야 돼요. 이건 어디서 쓰냐면 제가 가르치는 3학년 반 아이들 중에 그 머리는 좋고 성실하지 않은 아이 있잖아요. 그 집에 엄마한테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당장 이제 고1이 코앞인데 그때 가서 하게 하려면 책상에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책상에서 앉아서 보게 해라. 처음엔 2시간, 3시간, 4시간 늘려서 그 책상에 앉아있는 버릇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공부한다. 그래서 그거 왜 드리냐면요. 보통 그런 아이들 보면요. 숙제할 때 어디서 하게요?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그러다가 몇 문제 풀다가 수학 풀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감각도 좀 부족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성실도 부족하면 1년 동안 습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습관은 그 초등학교 때까지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선행 많이 나가고 심화 많이 푼 애들 전 바라지 않습니다. 6학년 때까지의 목표는요. 공부 습관이죠. 그걸 잡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도 초등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년 1학년 수업하면 초등부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겠잖아요. 그 두 그룹이 좀 간격이 좀 벌어져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외부에서 댕긴 아이들보다 선행은 느려요. 근데 문제는 공부 습관은 정말 잘 잡혀 있어요. 오답도 잘 쓰고 뭐 하고. 근데 외부 아이들은 선행은 빠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 습관이 있죠.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그런 애들이랑 저랑 전쟁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성실과 감이 다 부족한 아이들은 6학년 때 못했던 걸 1학년 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좀 잡히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건요. 겨울방학이 꼭 하셔야 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 중1이잖아요. 서술형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어디가 좀 하셔야 되냐면요. 자유, 학, 길까요? 연일까요? 이 자유학년제 검제입니다. 걔네는 1년 동안 시험이 없어요. 그나마 자유학기제는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시험 보잖아요. 그럼 그때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중2 때 시험을 봅니다. 근데 자유학년제는요. 이게 학기 중에 있죠. 서술형 연습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애들 학교에서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서술형 연습을 하시는데요. 그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1학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서술형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요. 서술형 연습은 절대 어려운 문제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무기가 또 나와요. 뭔가 써야 고치든 뭔가 할 건데 거기다 별표만 써요. 그리고 저만 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은요. 쉬운 걸로 하는 거예요. 쉬운 걸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몰아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겨울방학 내내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글씨 못 쓰는 아이들. 제발 글씨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어디 여기 나가다가 펜글씨 교본 사지 마시고요. 펜글씨 교본 살 때가 아니고요. 딱 글씨 못 쓰는 아이들 좀 있잖아요. 걔네는 딱 그것만 연습시키세요.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또 뭐 할까요? X, Y, Z. 알파벳은 많이도 안 바래요. A, B, C. 여기까지만 있죠.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그 못 쓰는 애들 보면요. 환장합니다.
자기는 6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글씨체가 안 좋고 6이요? 좀 이상해요. 근데 밑에 줄 내려가잖아요? 6이 아무 이유도 없이 0으로 바뀌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안 해놓으면요, 이게 학년 올라갈수록 겨울방학에 계속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그런 걸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챙기시면 되고요. 좀 부탁드린 건 아직 수능까지 6년 하고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 거, 지금 현재요, 진도가 느리든가 수학을 못하던가 있어, 거기에 전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학원도 그래요. 그 아이들이 내년이,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 내년부터 하는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때 계속 화내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